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Q&A에서 그 개인적인 이제 매매 기준을 얘기해 달라고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홀딩 물량을 얼마 정도로 하는 게 내가 좋을 것 같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뭐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추가적으로 뭐 지금 자금이 있는데 얼마를 매수하면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채널 목적이 리딩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큰 흐름만, 제가 보는 이 시장에 대한 흐름만 말씀을 드리고 최종 투자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럼 매매 기준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라는 거는, 일단은 큰 흐름, 그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거기서 기준을, 내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떨 것인가, 아니면 더 빠진다, 그러니까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은 그 포지션을 내가 어떻게 짜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매도 계획이라든가 매수 계획을 전 세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질문이 있는데, 단톡방을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신규로 지금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단톡방 주소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지난번에 단톡방을 이제 또 개설을 할지 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 안에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단톡방은 만들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채널 유튜브 안에 있는 그 댓글을 이용해서 최대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총 차트, 그리고 이제 쇼 차트에서 좀 특이한 점이 나와서 그 부분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어제부터 이제 조정이 시작돼서 지금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7,400, 7,600달러, 일단 이 라인이 지금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오히려 비트코인은 상승을 해서 8,400달러를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들을 이제 올려 세우는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박스에 갖춰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8,400달러와 이 7,600, 7,400 이 박스 안에서 놀면서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때 이 모습이죠. 이때 4월 2일 장대 양봉 나오고, 보시면 이제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참 동안 거의 여기서 이제 한 달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한 달을 보냈던 이 기간처럼 그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왜냐면 15일 이평선과 지금 이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벌어주면서 여기서 이제 옆으로 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다라고 하면 전 7,400, 7,600을 여기서 이제 깨는 것보다는 오히려 횡보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오히려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치는 10,000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7,600, 7,400을 무조건 안 깬다, 이건 아닌 겁니다.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5,800까지, 5,800달러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5,800, 뭐 5,600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알트코인들은 큰 조정 없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시총 차트를 보면, 예전 차트를 비교해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총은 물론 이제 암호화폐 시총도 같이 내려오긴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그런 흐름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아도 5,800달러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알트코인들은 전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일봉에서 15일, 50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0일 이평선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120일 이평선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완전히 정배열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쇼 차트와 같이 맞물려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쇼 차트 보기 전에 잠깐 시총 차트를 보면, 시총 차트는 일단 하단 채널의 중심선을 닿진 않았는데, 일단은
2,500억 달러까지 2,550억 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현재는 지금 2,300억 달러 정도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도 이 하단 채널을 닫진 않았었어요. 이때도 하단 채널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꼬리 윗꼬리가 달린 상태로, 그리고 이제 도지 형태로, 그 다음 주도 이제 도지 형태로 마감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3주 정도 여기서 시총은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그 이후에 어찌됐든 이렇게 시총은 올라가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서 다음 이제 전체 채널의 중심선까지 저는 이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우리 이제 숏 차트를 볼 건데,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락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4월 초부터 5월 달까지, 4월 초부터 이제 5월 초까지 이렇게 숏 물량이 늘었습니다. 숏 물량이 늘었고요. 이제 일봉을 볼게요. 보시면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좀 더 이제 길게 5월 9일까지,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숏 물량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늘다가 이제 좀 줄었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21 이평선 맞고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21 이평선까지 이제 올려주고 N자 하락. 근데 N자 하락인데 훨씬 길게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 하락이 왜 나왔을까? 숏에서 이걸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어제 숏 물량이 나옵니다. 어제 이제 5월 16일 날 숏이 이제 회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숏 물량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지금 4월 9일부터요. 4월 9일부터니까 지금 4월 1일 장대 양봉 만들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우상향에서 올라가다가 하락 나오고 이런 패턴을 보이니까 숏 물량이 이때부터 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로 5,300달러부터 숏 물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5,300달러부터 숏을 계속 누군가 친 거죠. 이제 뭐 개미도 있을 수 있고 뭐 기관도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숏을 쳤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9일까지 숏을 쳤어요. 그래서 5월 9일은 지금 5월 9일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6,500달러까지.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 5,200에서 6,900이니까요. 6,700, 뭐 6,900.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평균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6,000달러에서 숏을 때린 겁니다. 6,000달러에서 비트코인이 6,000달러인 지점에서 하방 배팅을 했어요. 하방 배팅을 했던 뭐 개인이 됐든 그 숏을 친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 숏을 어디서 정리를 했냐? 지금 숏을 정리한 거는 어제 정리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8,000달러, 거의 뭐 7,000달러 후반, 8,000달러에서 숏 물량을, 그동안 쳤던 숏 물량을 대거 이제 줄인 겁니다. 이렇게 줄이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그때서부터 빼는 거죠. 지금 그 숏 물량이 줄어든 이후에 비트코인이 오히려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빠졌어요.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보냐면, 결국에 이제 숏을 쳤던 뭐 개인이 제가 봤을 때 개인이 거의 주로 쳤을 것 같아요. 기관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숏을 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들이, 이 하락장에 길들여진 개인들이 숏을 쳤을 것이고, 숏을 6,000달러, 평균적으로 6,000달러에서 숏 친 물량을 거의 8,000달러, 한 2,000달러 정도씩 손해를 보고 숏을 정리를 했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숏 친 사람도 생각하겠죠. 야, 괜히 자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 야 맞아, 8,400부터는 다시 숏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저는 이제 5,800달러까지 이 7,400, 7,600달러를 깨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 받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숏 물량이 회수가 됐기 때문에, 숏을 쳤던 세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진 거죠. 적고 그 부분에서 숏 물량이 회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제 빼준다라고 하면 숏친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와서 7,400, 7,800, 그리고 8,400을 돌파할 때는 또다시 숏을 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들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때 내가 8,000달러에서 안 버티고, 그러니까 내가 자르지 말고 버텼다라고 하면, 만약에 5,800까지 내려오면 먹은 거잖아요. 6,000달러가 평균이니까. 6,000달러가 평균이니까 뭐 5,800이든 뭐 5,400이든 이 정도까지 조정을 깊게 받는다라고 하면 숏친 사람들은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후회가 남게끔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면서 숏을 칠 수 있게끔 그런 만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심리를 개인들 그 마진이라든가 이런 선물 거래하는 개인들의 심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세력들이 몰고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일단은 어디까지나 뭐 비트코인 여기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비트코인 물량은 홀딩 물량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이제 축소를 시켜놓은 상태잖아요. 알트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트코인들은 물론 지금 알트코인도 같이 조정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조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은 그런 이번에 도미넌스가 빠져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Q&A를 제가 지금 Q&A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유튜브 댓글창이 계속 밀려서 너무 밀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버벅대서 제가 이제 이 메모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앞으로 만약에 바로바로 그날 Q&A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유튜브 창에서 설명을 드리고 Q&A를요. 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메모장으로 옮겨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홍신님이 써주신 내용이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미국의 잠깐만요. 예. 이거 올리겠습니다. 미국이 관세 추가 부과하면 중국의 대응카드에 미국채 매도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리 되어 중국이 미국채를 매도하면 채권 가격 하락하면서 미국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금리 인상 여건은 안 되는데 채권 가격 떨어지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물어보셨고 일단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수 있지만 뭐 달러 대 위안화에서는 저는 이제 위안화가 오히려 더 약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달러 대 위안화 차트가 지금 보시면 이제 반등을 했고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93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6.93까지 올라왔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7 위안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중국의 또 인민은행이 개입을 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중국이 국채를 매도해서 미국채를 매도해서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을 보복하기 위해서 국채를 매도한다. 그거는 저는 이제 자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외환 보유고도 어차피 어찌됐든 한정적인 것이고요. 그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거기에 이제 미국 국채까지 매도해서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때는 중국 위안화는 더 약세로 갈 거예요. 더 약세로 이제 갈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도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니까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좋지 않냐, 중국이 수출이 더 잘 돼서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수출 중심 국가지만 우리나라가 환율이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97년도 98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를 생각해 보시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같은 거 다 수입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뭐 더해서 또 공산품, 뭐 농산품 이런 거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입 물가들 다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또 침체가 되고요. 안 좋은 상황으로 시장 상황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외국인 자금이 시장에서 이탈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은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이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나 좋은 거지 이게 너무 도를 벗어나서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달러 가치는 어차피 달러도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러가 하락하는 것보다 위안화라든가 원화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법정화폐가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죠. 엔화 빼고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얼라이언스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4대 거래소가 맞습니다. 코비시 가장 먼저 거래를 시작했고 죄송합니다. 지금 최고의 성장님 질문하신 거에 이제 얼라이언스님이 답변해 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이 화살표로 한 게 이 최고의 성장님이 질문한 거에 그 답글을 단 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방송 중 자꾸 신규 투자가 막혔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빗썸이라든가 몇 개 거래소에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합법도 일단 정부에서는 풀어줬지만 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꺼리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계좌를 받고 있긴 합니다. 빗썸도 받고 있어요, 신규 계좌를. 그래서 이제 빗썸 이용하다가 입출금이 막혀 있어 불안하여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한 코인원을 계좌 개설해서 투자 중에 있습니다. 신규 투자가 막혔다고 하시니 제가 이상한 곳에 거래를 하는 건가 불안하여 질문드립니다. 코인원이나 빗썸은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코인원 막혀 있나요?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뭐 업빗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계정은 만들 수 있는데, 계정은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화 신규 입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을 전송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건 가능하겠지만, 신규 투자자가 원화 입금하는 거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규 투자자 원화 입금은 빗썸이라든가 비트소닉, 그리고 이제 몇 개 거래소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벌칙 계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 삼고 있고, 또 이제 대형 거래소들 중에서는 이제 또 혹시나 정부에 이제 책 잡힐까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꺼려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코인원은, 코인원, 뭐 코빗, 그리고 업빗 제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빗썸은 저도 이제 계정은 있는데 빗썸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얼라이언스님이 답변해 주셨고, 대한민국 4대 거래소 맞습니다. 코빗이 가장 먼저 거래를 시작했고, 볼륨은 빗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업비트는 가장 많은 알트코인 보유. 이제 빗썸은 근데 볼륨은 큰데 약간 그게 잦은 거래가 많아서 실질적인 어떤 거래는 저는 이제 업비트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실거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코인원은 보안이 가장 좋은 거래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17년 코인 접할 때 빗썸 말이 많아서 코인원에서 거래를 했고, 지금은 업비트 2개 거래소에서 거래 중입니다. 저도 코인원과 업비트를 주 거래를 하고 있고, 코빗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거래하지 않고 그런 물량들을 이제 코빗에 두고 있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거래하지 않고 홀딩 물량은 나노레저라든가 지갑에, 하드월렛에 넣어놓고 이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마법천사,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음으로 크립토매니아님이 질문해 주셨고요. 비트코인 캐시 발행량이 비트코인과 비교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발행량 중에 몇 %로 운영진들에 의해 묶여있고 혹시 반감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에서 이제 하드포크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쌍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쌍둥이라고 보시고, 거기서 물론 약간의 어떤 그 다음에 하드포크가 된 이후에는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약간 다른 길을 가게 됐죠. 그래서 약간의 뭐 다소 반감기가 뭐 한두 달 차이 난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비트코인 쌍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법천사님 써주셨던 것처럼 빅캐 발행량은 비트코인과 같이 2100만 개 1:1 비율로 발행이 됐고, 이 중 비트코인 소실된 물량처럼 똑같이 발행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 없어진 물량은 비트코인 캐시도 당연히 없어진 거고요. 비트코인 고래들이 갖고 있는 그 물량을 비트코인 캐시도 그 고래들이 뭐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반감기를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지난번에 이거 와사비님이 알려주신 사이트인데, 코인샐러드닷컴 가시면 돼요. 코인샐러드닷컴 가시면 이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날짜 얼마 남아있다 이렇게 떠있고, 2020년 4월 8일 동부 표준시로 2시 40분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상이 블록당 12.5에서 6.25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걸 이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트인포 차트닷컴, 비트인포 차트닷컴 여기 가시면 물론 이제 모든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그 보유량을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요, 리치 리스트라고 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뭐 라이트코인 대시, 비트코인 SV, 골드, 뭐 도지코인, 이렇게 몇 개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클릭을 하시면 비트코인 캐시를 누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지갑이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캐시의 거의 뭐 97%, 99%까지 한다라고 하면 거의 보시면요, 99% 물량을 주소 전체에서 8%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97%로 한다라고 하면 2.6%가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6%의 지갑이 거의 97%의 비트코인 캐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각 지갑별로 비트코인 캐시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요. 국카스테님이 써주셨고요. 달러 환전에 좋은 팁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저도 H님이 신한은행 솔 어플을 통해 저는 이제 리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은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요즘에 보니까 그 명동에 있는 환전소보다 솔이 더 싸더라고요. 솔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 쌉니다. 예, 저도 솔 어플을 통해 환전해 보았습니다. 환전 후에 지정은행에서 찾을 수도 있고, 당장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모바일 금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찾을 수도 있더군요. 환전을 하고도 달러를 어디에 보관할지 고민이었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놀랐습니다. 암호화폐 이어 달러도 준비해 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나중에 만약에 환율이 지금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1260원 그리고 13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좀 미리 달러를 빼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달러 가격이 더 올라가서 뭐 2,000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내 계좌에 있는 달러를 인출하는 것도 또 마음대로 인출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상황을 보셔서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원달러가 한 1,300원까지 넘어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미리 은행 가셔서 달러 현금으로 이제 출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안성준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현재 상황이 경제 위기인 국가의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으로 원인 분석 중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이 상황은 펀더멘털이 없는 상승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유, SEC의 규제 그리고 기관자금 투입과 같은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두 번째, 이런 상황은 2017년 우리나라의 불장과 같다고 비교된다면 폭락도 다시 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원인, G20에서 거래소 폐지 등 논의, 미국의 제재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 미국 비트코인 금지.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써주셨는데 미국 비트코인 금지,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기관들 다 준비 세팅 끝났고 전면적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TM기만 미국에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많거든요. ATM기만 4,000개가 넘는 그 ATM기가 미국에 깔려 있습니다. 이미.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금지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저는 이제 미국이 이미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G20에서 이걸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로 비춰지는 비트코인을 허용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중국 그리고 이제 친중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러시아도 될 수 있고요. 이란, 터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보시면 일단 국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기도 하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자기네 나라의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국가에선 통제를 해도 국민들이 그 암호화폐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달러 대신 확보할 수 있는 암호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시면 이제 베네수엘라, 지금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최근에,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 게 결국에는 국민들이 국가에서 발행한 그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법정화폐를 믿지 않고 법정화폐를 버리는 거죠. 자신의 나라의 법정화폐를 버리고 비트코인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국가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만약에 국가가 끝까지 허용하지 않고 버틴다라고 하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이 지금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물론 각 그 암호화폐별로 이 생태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어떤 그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그런 화폐들은 펀더멘털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 암호화폐 또 생태계가 계속 구축되고 있고 리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협업을 하는 그런 은행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결국에 이제 점점 이제 펀더멘털이 저는 증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나가님이 공유해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단순히 금융, 산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수준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내다본 코스모스의 개발자 재권의
감명 깊은 영상을 같이 보고 싶어 공유합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 링크를 걸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길지 않은 영상이어서 저는 이제 봤는데,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설명란에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플레이 시키진 않고,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열리지 않는데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제가 오늘 설명란에. 네, 잠시만요. 재건이 바라본 블록체인이란 도구의 가치는 인류가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다. 감명 깊은 말이네요. 얘기해주고, 영상 후기. 블록체인 이전의 인류의 역량과 비교할 때 블록체인 이후 시대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인류의 역량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의견을 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현채님이 질문해 주셨고요. 비트코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도 비트코인이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더나 리플로 교체 매매를 해야 할까요? 비교적 이더, 리플은 원하는 수량이 있는 상황인데 수익을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도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 제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알트코인,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은 조정을 안 받거나 오히려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홀딩 물량, 비트코인 제 홀딩 물량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 매도해서 교체했다는 거는 제 홀딩 물량을 제외한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제 물량 중에서 비트코인을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전체 100에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30이라고 하면 30에서 그 비트코인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 100에서 제가 뭐 30 정도 해당하는 부분, 갑자기 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100이라고, 전체 제 포트폴리오를 100이라고 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100에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그냥 5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0이라고 가정하고 거기서 제가 20을 어떻게 보면 교체 매매를 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30은 홀딩 물량이 되겠죠. 그러면 그 30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20을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을 교체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들 또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체 타이밍이 돼도 기본 홀딩 물량은 홀딩을 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리플이 이 시장을 다 장악해서 리플이 막 올라가요. 근데 딱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암호화폐들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리플을 계속 매도해서 다른 알트코인과 뭐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오히려 나중에 뭐 비트코인 영원으로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겠지만 비트코인 영원으로 가고 그 한 코인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떤 매매가 되냐면 올라가고 있는 건 계속 매도해서 하나도 남지 않고 계속 영원으로 가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해서 나중에 내 자산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극단적으로 봤을 때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홀딩 물량은, 기본적인 홀딩 물량은 알트코인들도 지켜줘야 된다. 그게 뭐 리플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뭐 이오스가 됐든 뭐 비트코인 캐시가 됐든 기본적인 알트코인들도 홀딩 물량은 지켜주면서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본인이 직접 이제 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시각님이 무디스에서 대한민국 신용평가 등급 강등 경고했다는데 환율도 생각해서 잘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달러 차트에서는 비트코인이 빠지더라도 한국의 환율이 급등하면 생각보다 원화 차트에서는 얼마 안 빠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 현금화는 까딱하면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현금화는 저는 이제 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더라도 알트코인으로 지금 이제 교체 매매가 좀 더 나아 보이고, 나중에 우리가 현금화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저는 채널에서 그 채널 중심선을 넘어간 상단 채널의 한 중간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현금화도 맞겠지만 그 전부터 현금화를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약간 홀딩 물량을 많이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 정도도 수익이 대만족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해피캣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H채널님 말씀이나 여러 뉴스 등을 보면서 정말 이번 상승장에 생각보다 큰 상승을 하고 조정을 거쳐 연말 벡터 오픈 ETF 승인과 함께 기관들의 포머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부터 매집한 벡트나 골드만삭스 등의 사업자금은 이번 상승으로 훨씬 커졌을 것이고요. 최근 빅숏이나 마진코리안 영화를 봤는데 기업 투자가들이 주식을 던질 시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듯하고 한 대형 기관에서 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일 듯 하네요.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이제 2000포인트, 1990포인트 지난 이제 저점이었던 그 라인을 깨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기관 투자자들도 저는 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에서 드는 생각 중 하나는 트위터 CEO가 자기는 비트만 산다고 했을 때 좀 의아했는데 역시 그도 세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비트로 시작해 오를 때마다 매도에 알트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걱정이 되지만 아무튼 대응해 나가는 거겠죠. 요즘은 일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 좀 편한 분들한테는 암호화폐 얘기를 가끔 꺼내는데 대부분 잘 모르고 주식만 조금 하고 위험 자산에는 관심 없다들 하는데 1월에 주요 은행 지점장 오래 하시다 지금은 교수님분한테 얘기하니 후배들한테 가끔 얘기 듣는다면서 관심 가지고 구매해본다 하셨는데 구매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셨으면 다음에 만날 때 고마워 하시겠죠. 왠지 안 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그냥 보통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뭐 후배 지인들이라든가 얘기를 해주면 그때는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얘기하지만 나중에 만나서 너 샀어 그러면 안 샀고 아마 그런 얘기를 거의 제가 뭐 몇십 번 해야지 그때서야 이제 사든가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 얘기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예. 마지막으로 TV쇼바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에서 저희 댓글이 언급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 읽어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수정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16년 연말에 투자 시작은 아니고 2017년 1월에 소액, 3월에 본격적 시작, 12월에 못 팔고 아직도 홀딩한 흑우라고 소개를 합니다. 덧붙여 2016년 말 중국의 위안화 하락에 따른 자본가들의 달러로 환전하는 양이 많았고 국부 유출, 이에 따라 정부가 연간 한도를 인당 5만 달러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환전이 막히게 되자 자본가들은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변경하였고 타국에서의 달러 환전 혹은 자산 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본가들은 참 영리하고 행동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중국 당국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는 2017년도에 굉장한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죠. 거래소 폐쇄. 이때 이제 그러니까 중국 거래소 폐쇄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저도 이제 그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러다 이 시장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위안화 약세 그리고 무역 전쟁, 최근 이란과의 갈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여러 개의 요인들을 동일한 시기에 트리거로 발동시켜 중국의 통제 경제, 아는 교수님 말씀하신 용어를 무너뜨리고 자연스러운 부의 이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 세력의 새로운 빨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어떤 통제 경제가 무너지고 결국에 그 경제를 개방해서 어떻게 보면 금융 세력이 거기에 빨대를 꼽는 그런 경제가 될 거다. 중국도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영리하고 지혜롭고 재빠른 중국 자본가들은 무너지는 자산의 가치를 결국 비트코인으로 옮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돈에 또 이렇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6.9 아까 3 위안까지 갔는데 7 위안을 돌파하는 순간 저는 이제 아마 슈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또한 개인적인 견해로 기관, 금융세력 기타 대형 자산가들은 비트코인을 매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그들이 보기에 위험하고 리스크가 큰 암호화폐에 자산을 넣는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그들은 알트코인은 우선적으로 사지 않고 비트코인을 대량 사지 않을까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나오고 언론에 언급이 되고 잊혀지고 다시 여러 차례 반복되면 비트코인은 이미 일반인이 사지도 못하는 가격이 되리라 예상되어지며 개인들은 결국 비싼 비트코인을 사지도 못하는 자산이 되어버리고 그나마 상승이 덜한 알트코인으로 입성을 하게 되면서 우린 또 하나의 사이클을 겪지 않을까요? 이상 퇴직금을 비트코인에 밀어놓고 행복회로를 돌리는 뇌피셜을 마무리하고 저의 다짐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번 사이클에선 꼭 판다. 흑우 안된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줬고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는 전고점에서만 비트코인 전고점 2만 달러잖아요. 그래서 2만 달러에서만 그 갖고 있는 자산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난 투입하셨던 원금 플러스 뭐 2배 정도 출금하신다라고 하면 절대 이제 흑우는 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 지난 그 전고점 2만 달러가 이번에는 상승 채널의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채널의 중간선이기 때문에, 중심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당연히 저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의견, 그리고 정보들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